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강 OCS 실습 2번 원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업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란 외래 진료실이나 또는 응급실 혹은 타병원으로부터 이관되어 온 환자를 병상에서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업무의 제공 서비스는 입원한 환자와 가족, 의사, 간호사, 방사선과 임사정, 임상병리과 외에 모든 병원의 내부 직원들이 여기에 관련이 돼서 입원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업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의 접수, 그 다음에 입원 환자 관리, 입원실 관리, 그 다음에 진단서 발급 및 수납 퇴원 처리하는 업무. 이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관리의 세부 업무를 보면은 뭐 면회 시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식이요법, 그 다음에 주치 회진, 뭐 응급실 호출, 외출 예방, 뭐 고객 응대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입원 수속에 대한 부분을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션트 환자가 이제 처음에 환자 접수를 하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외래 진료실을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이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케이스로 이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는 이제 그 외래에 이제 그 외래 진료를 받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외래 진료를 받아서 의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입원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관련된 오다, 즉 처방을 냅니다. 그러면 이 오다를 가지고 일단은 환자는 입원 수속을 할 수 있는 원무과의 입원 수속 그 창구로 가서 입원 수속에 대한 부분을 밟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병동에 입원을 하면 병실하고 병상을 배정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세스는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환자가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경쾌하게 되면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입원을 하면 이제 이때는 환자는 재원 환자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 환자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이제 이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이 사람이 퇴원할 때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분이 어느 정도 경쾌하게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되고 경쾌한다. 그러니까 거의 완치가 됐다 하면 이제 이 환자하고 면담을 하죠. 그래서 면담을 해서 의료진들이 퇴원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퇴원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퇴원 결정이 되면 퇴원 이제 수속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퇴원 수속은 이제 원무과에 뭐 입퇴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퇴원 수속을 받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재원하고 있었을 때부터 그 기간 동안 진료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 심사를 해서 진료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계산이 완납이 되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병동에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와서 퇴원 수속을 받는데 이 간호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제 안내도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약 처방 있으면 퇴원약을 이제 챙겨주죠. 그렇게 해서 퇴원 수속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납을 하고 귀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OCS 시스템, 즉 처방 전달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본 이제 입원
그 환자 입원 그 진료실에 대한 그 전체적인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원 환자가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입원 결정이 나면 접수 수납을 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입원을 하면 이제 이 환자의 이제 주치의가 배정이 되고요. 그 주치의는 이 환자가 경쾌하게 날 때까지 임상적 치료를 하고 이제 전담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치의가 이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입원 진료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다, 즉 처방을 냅니다. 처방을 계속 내면 이 처방에 따라서 이제 간호사는 이제 어떤 그 주사를 투입을 하거나 약을 이제 투약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데 간호사가 그 오더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요. 또한 이제 시기 같은 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널스 액팅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도 간호사가 하고 주사, 그 다음에 투약 이런 부분을 간호사 쪽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치의가 이분은 또 피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임상병리 쪽에서 이 접수를 해가지고 체열도 하고 수혈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이 오다에 의해서 계속 이제 그 액션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치의가 어떤 MRI, CT, 뭐 엑스레이 이런 다양한 이제 영상에 대한 그 검사 영상에 대해서 처방을 내면 이 방사선 쪽에서 이거를 접수를 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이 촬영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판독 소견이나 결과를 입력을 해주죠. 그래서 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이 주치의가 모든 오다를 이제 내는데 이 다양한 부서들 뭐 임상병리 쪽 방사선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약국 뭐 그 다음에 뭐 병원의 그 저기 영양팀 뭐 이런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계속 유기적으로 오다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입원 수속의 절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온 슬라이스는 국내 한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입원 수속 절차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의료기관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좀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입원 수속에 대한 절차 첫 번째 이제 입원 결정과 입원 지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환자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보고 이제 주치의가 이제 입원을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제 입원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주치의 또는 담당 의사는 진료에 대한 정보를 환자나 이제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이제 가이드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당신이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원을 하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라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가이드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가 끝나면 이제 이 외래 환자는 이제 그 입원 결정서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해당 원무과에 입원 수속을 하는 그 파트에 가서 이제 입원 수속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수속을 이제 받는 이 입원 수속 파트에서는 만약에 입원 환자가 대기 환자가 너무 많으면 이제 오는 순서에 따라 물론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제 해주지만 때로는 이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중증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먼저 입원을 시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무과의 입원 수속 담당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입원 수속에 대한 업무가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입원 수속 업무는 이제 병원이 이제 정규 시간 내, 그러니까 일과 중에 이제 하는 입원은 원무과 그 입원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외 시간, 그러니까 야간 시간이거나 뭐 이런 시간에 입원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어, 야간 진료실 뭐 앞에 야간 접수 수납 창구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보통 응급실 내에 이제 그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업무를 수행을 보통 하는 구조로 이제 현재 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는 입원 수속 시 입원 약정서 등의 그 제반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약정서라는 거는 이제 계약서죠, 일종의. 그래서 그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원 시 병실 차액 비용이라든지 선택 진료, 그 다음에 식대 등 뭐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환자에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 수속 후 환자는 예약된 병동으로 이제 입원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 관리가 되고, 주로 입원 수속에 대한 업무는 여기 네 가지가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입원 예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입원 예약은 이제 바로 입원을 못하는 케이스에 이제 예약을 걸어 놓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원 예약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입원 예약일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진료과의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진료과에서 이제 지정해 준 날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개인이 원하는 날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입원을 이제 하는 예정일에 대한 지정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실 등급별 병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병실, 뭐 즉 4인실이냐, 5인실이냐, 6인실이냐 이런 병실들이 있고요. 뭐 그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본인 부담이 높은 뭐 1인실, 2인실 뭐 이런 병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병실이 해당 일에 이 병실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병실에 해당 일이 결정이 되고요. 이번 당일 병실 사정으로 인해서 병실 등급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미리 이제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당일날 본인은 이제 5인실, 6인실에 입원하고 싶지만 이미 다 거기 차에 있다라는 거죠. 차에 있으면 뭐 1인실, 2인실이 뭐 좀 비용은 나가지만 뭐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이제 입원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입원 예약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 결정이 났을 경우 외래 간호사실에서는 입원 예약 안내문을 이제 그 종이로 이제 출력을 해서 가이드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환자는 입원 예약 당일 병실 배정을 받고 담당자가 안내를 이제 해 주죠. 그 다음에 입원 예약일이 휴일인 경우 담당자는 사전에 야간 진료실 서류를 인계하고 환자에게 야간 수납 창구로 오도록 안내를 하는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예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 예약을 내가 특정 날에 이제 예약을 걸었는데 뭐 이 날이 이제 아니라 이제 변경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담당 주치가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 변경에 의해서 이때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 본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병상 배정의 순서, 즉 이제 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원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정된 병동에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병동은 뭐 뇌졸중 환자만 뭐 하는 병동이다. 그럼 이제 뇌졸중 환자 위주로 그 병동에 이제 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원 환자 중 긴급 진료 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먼저 병실 배정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원, 현재 이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일반 병실이 없어 상급 병실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병실이라 하면 그러니까 1인실, 2인실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일 입원 환자는 접수 순서에 의거해서 병실을 배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병상을 배정하는 순서가 이렇게 크게 원칙이 네 가지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병원마다 좀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제 원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되시면 이런 원칙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업무를 이제 수행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입원실이 없는 경우 병실 배정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응급수술 및 검사 일정이 확정된 환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응급 환자의 입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입원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응급 환자의 입원을 위해서 일정 병상을 미리 이제 확보를 해 놓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매우 응급한 환자는 야간 진료실을 통해서 응급하도록 이제 안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휠체어나 침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병동까지 안내를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병상 부족이나 퇴실 지연으로 입실이 지연되는 입원 환자의 관리 방법인데요. 우선 계획된 입원 날짜에 원하는 병상이 없는 경우 이제 담당자나 보호자가 상의를 해서 상급 병실로 안내 후 전실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즉 이제 계획된 입원 날짜에 이제 나는 이제 상급 병실이 아닌 기준 병실로 나는 입원하고 싶었는데 그날 가보니까 없습니다. 그 일반 병실이 없어서 상급 병실, 즉 1인실이나 2인실로 좀 비용은 좀 나가지만 안내를 하고 일단 입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이제 그 기준 병실이 나면은 이제 전실 이제 그 병실을 옮기는 이런 부분으로 가이드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퇴실이 지연될 시 예상 퇴실 시간을 이제 안내를 한 후 외래 간호사실로 인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이분이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병실에 오늘 이제 퇴원하실 분이 이제 퇴원이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병실로 이동을 하는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안내를 하고 이제 인계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 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시 환자에서 하는 내용은 외래 쪽에 그 입원 담당자가 입원 안내문을 배부하고 입원 수속 및 입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입원 수속 후 병동 담당자가 입원 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입원 약정서를 작성을 이제 가이드를 해서 작성을 받고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이런 부분은 이제 신청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 환자의 개인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공지를 하고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차액이나 식대 등의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수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택 진료비가 없어졌는데 선택 진료 의사에 대해서 선택 진료를 신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이런 부분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OCS 프로그램, 저희 실습 프로그램 아담스에 대해서 실제로 입원 환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담스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이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비밀번호 변경이란 창이 뜨는데, 다음에 변경하겠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담스 프로그램을 로그인을 하면 이제 아담스에서 제공되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메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아담스에서 이 접수라는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2번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접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료실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입원 환자에 대해서 각종 이제 퇴원할 때까지 처방을 계속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그 입퇴원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그 퇴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 수납 기능을 이용해서 수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에 대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 접수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입원 환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접수 그 할 수 있는 이제 창인데요. 왼쪽은 이제 환자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저희가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고, 이제 우리 병원에 새로운 환자면 신안 등록을 하고, 이제 차트 환자 번호에 대한 거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밑에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그 이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이런 자격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같이 한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홍길동이라는 환자를 여기서 환자 검색에서 홍길동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은 그 환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적사항하고 보험 정보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어느 과에 어느 주치의에, 그 다음에 어느 우선순위에 뭐 이런 식의 그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입원 접수라는 버튼을 입력을 하시면 입원 접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밑에 입원 접수에 대한 그 진료 현황이 이제 한 줄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해서 접수 처리를 하고 그 현황 관리를 이 화면에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환자가 당일날 입원을 못하면 예약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원 예약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 환자가 원하는 그 진료 일자, 그 다음에 그 진료 시간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입원 예약을 하면 이제 예약에 대한 부분이 밑에 현황에 또 디스플레이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환자에 대한 부분을 입원 접수하고 예약을 하는 거를 이 화면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접수하고 이제 그 입원 취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데, 일단 입원 접수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진료과, 그 다음에 그 진료의, 그 다음에 어느 병동, 그 다음에 입원 일자, 입원 시간, 그 다음에 입원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입원 접수라는 버튼을 입력을 하면 밑에 이제 입원 그 현황에 이제 그 환자가 입원 접수된 내역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병실 현황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사람이 원하는 병실을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실 현황을 띄워서 배정을 해 주고 이제 입원 접수를 하면 이 환자에 대해서 입원 접수 행위는 끝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입원 접수를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입원 접수 현황에 이제 환자 리스트가 입원 접수라면 이제 한 줄 나오고요. 그
만약에 이 환자가 입원의 접수를 취소한다 라고 하면 이 환자를 더블 클릭을 하면 한 후 이제 접수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 환자가 했던 그 입원 접수가 이제 취소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취소를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입원 화면은 입원 예약 화면입니다. 그래서 입원 예약 화면은 예약한 일자하고 그다음에 그 예약을 하는 진료과, 그다음에 병동, 입원실, 그 담당 의사 주치, 입원 일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고 입원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그 현황표에 이제 한 줄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약 유부는 Y고, 그다음에 환자 번호, 그 예약한 환자의 인적 사항하고 담당의 시간, 이런 부분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요. 이러면 이번 예약을 어,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나오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원 접수하고 예약 또는 취소하는 부분을 이제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입원을 한 환자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즉 뭐 병실 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퇴원을 해서 진료비 청구를 한다거나, 중간 수납을 한다거나, 뭐 퇴실 등록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입퇴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그 업무 수납 화면에 입퇴원 관리라는 메뉴 밑에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퇴원 등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뭐 조회 기간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현 재원 환자, 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입원이냐 퇴원이냐 개인, 이런 이제 구분자를 선택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명단이 뜹니다. 명단이 뜨고 어, 예를 들어서 입원 등록 처리도 할 수 있고 퇴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화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병동의 입원 병동 병실에 해당되는 환자에 대해서 입퇴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특정 환자에 대해서 입원 등록을 하고 병실 배정까지 하는 이 화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 환자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해당되는 진료과 진료의 담당 의사를 입원 일자 이런 부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병실에 배정을 해주시고 입원 등록을 하시면 입원 등록 처리가 될 수 있고, 또한 등록된 거를 이제 수정이나 취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입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퇴실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그 환자 리스트에서 퇴실을 하고자 하는 환자를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고 퇴원 처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퇴원 등록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날짜에 언제 시간에 퇴원을 하고, 퇴원 사유는 뭐 치료가 완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그 퇴원 사유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퇴원 처리가 되는, 그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르면 퇴원 처리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번 화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이제 해당 병동의 병실에 이제 입원을 시켜놓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병실 관리를 합니다. 병실을 이제 관리를 하는 이유는 환자가 이제 그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병실 관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환자를 병실 이동을 시키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업무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환자가 처음에 그 외래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타병원에서 전원을 해서 이제 외래 쪽에서 진료를 받아서 그 임상의가,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입원 결정을 하면 이제 입원에 대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입원에 대한 프로세스 첫 번째는 이제 입원 등록이나 예약, 취소하는 부분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를 거쳐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입원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병실 이동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각종 오다들을 놓겠죠. 처방을 내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약 처방도 내고 식이 처방도 내고 이렇게 이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원할 때쯤 되면 이제 퇴원 등록을 하는 거죠. 어떠한 사유로 해서 언제 일자에 언제 시간에 퇴원을 하겠다. 예, 그렇게까지 이제 하면 이제 퇴원 절차가 되는데 마지막 절차는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재원하고 있는 기간에 했던 모든 그 처방이라든지 모든 약이라든지 모든 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료비 수납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진료비 계산 영수증의 화면인데요. 이 환자가 재원해서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주사를 받았고, 어떤 약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진료비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납 처리를 하면 이 환자에 대한 그 입원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입원 환자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고요. 입원 환자가 어떠한 절차에서 관리가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